감정 조절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텔링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분노와 수용으로 나눌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분노를 잘 하시나요? 수용을 잘 하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결국 우리 뇌가 어떤 스토리텔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 만약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과 꽤 심하게 어깨를 부딪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분노를 하십니까? 수용을 하십니까?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 불쾌함을 느끼고, 그래서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아씨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딪히는 순간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 상대방이 걱정돼서 자동 반사적으로 내 어깨와 부딪힌 상대를 붙잡으려고 두 팔이 뻗어졌다면, 그래서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의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배경자로 존재해 볼게요. 두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은 뒤 제 갈 길을 갑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는 한 경험자를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이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표정인 한 경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배경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자로 존재하면 어떤 사건을, 어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불쾌해하면서 짜증을 표현하고 누구는 상대방을 먼저 걱정합니다. 절대 뭐 타고난 성격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스토리텔러의 작업 방식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배경자로 존재해서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신 뒤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조절력이 좋아집니다. 부정적 정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감정은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의식으로 떠오른 감정은 생각으로 조절될 수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변화를 뇌가 감지하여 능동적 추론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멧돼지를 만난다면 우리의 심박수는 올라가고 모든 에너지가 근육으로 집중되는 몸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 뇌는 이 변화를 감지해 능동적 추론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의식 위로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때도 역시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론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심박수는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결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는 멧돼지와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감정 역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해석 습관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편도체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편안한 자세로 누운 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나로 존재할 때 느낄 수 있어요. 호흡 명상은 편도체 안정화의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호흡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역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된 채로 24시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장기 여행을 하면서 단 한시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꼭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무거운 배낭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경험 자아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만 현재 의식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내면 소통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은 자기 직전 시간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식이 가장 약할 때,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 같은 상태가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호흡 명상을 통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MFC를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킨 뒤에 잠에 든다면 이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잠에 든다면 각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우리 뇌는 신경망을 확장만 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신경망을 고착화하는 작업은 잘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 반출을 하다 잠에 들면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대로 고착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직전만이라도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하다 잠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고착화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에 완전 복종합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정적인 스토리텔러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때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뭐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야 라는 말보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면서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했다면 여러분 역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에 더 익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스토리텔러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이 자라온 처한 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생각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은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뇌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그 습관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모르는 뇌.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부정적인 정서나 두려움이나 염려로 사로잡혀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이 자기 직전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스토리텔러를 긍정적인 스토리텔러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